네, 반갑습니다. 이게 좋네요, 분위기가. 영화 이제 300 이런 데 보면 그리스에 이제 가면 여기 회의를 하죠, 원로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부터 이렇게 점점 젊어지는. 너무 빵 터지셨네요. 영상을 하나 보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때 마이크 써주세요. 꿈이 있나요? 사실 꿈이 없는 친구보다 꿈이 있는 친구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그 꿈은 거의 직업일 테고 대부분의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직업일 겁니다. 그리고 수능과 대학, 어학, 직업 계획을 신속 정확하게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갔더니 막다른 골목이거나 전혀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면요? 직업만이 꿈이라면 인생은 두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 직업인이 되거나 못 되거나. 직업은 인생에서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인생에선 직업 외에도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영향을 주고 있죠.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먹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무엇을 가지거나, 함께 나누는 일들로 말이에요. 이런 일상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티브 하우스는 가치가 담긴 일을 찾는 꿈 교육을 합니다.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모티브 하우스의 꿈 프로그램은 강연과 워크숍, 캠프가 있습니다. 강연으로는 가치 있는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드림 갤러리와 워크숍은 가고, 먹고, 만나고, 배우고, 가지고 나누고 싶은 다양한 욕구를 발견하는 유캔플라이. 꿈 프로그램과 놀이 활동에 함께하는 다함께 꿈꾸는 캠프로 가치 있는 일을 꿈꿔보세요. 꿈꾸는 문화를 만드는 기업, 모티브 하우스. 네, 잘 들으셨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비싼 돈 주고 만든 영상이고요. 제 월급의 2배를 줬더니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 때문에 돈을 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차이를 만든다. 예,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영상이 있고요. 저는 꿈문화 기획자라고 불리우고 있는 서동효라고 합니다. 5년 전에, 제 목소리가 좀 크죠? 5년 전에 이제 27살에 이제 저는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27살에 굉장히 멋진 꿈을 갖고 창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할 게 없어서 창업을 했어요. 회사에서 뽑아주지 않았거든요, 저를. 그래서 그냥 만들자, 내가 만들고 시원하게 망한 다음에 멋지게 30대를 시작하자 했는데 아직까지 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아직 많은 그런 청년이고요. 모티브 하우스란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 저희가 꿈을 소재를 가지고 회사를 만드는데 절대 회사 이름에 드림이나 꿈을 넣기엔 제가 너무 오글거려서 손이 없어져 버릴 것 같아서 그런 이름을 넣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꿈이 아니면 뭘까 해서 모티브, 동기를 주는 그런 곳이고요. 하우스는 그때 제가 마시고 있던 커피가 맥스웰 하우스여서 왠지 동기를 주는 집 괜찮다 이렇게 해서 지었어요. 원래 그 밴드 이름과 이런 이름들은 원래 대충 지을수록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정성 들여서 지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꿈문화 기획자라는 직업을 만들었어요. 예, 중요한 건 옆집이 페리카나예요. 치킨을 마구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아무튼 이런 회사를 만들었고요. 말 그대로 꿈을 꿀 수 있게 문화를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찾아주거나 꿈을 이뤄주는 게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은 이거였어요. 5층기. 여기 10대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10년 뒤에 되게 내가 엄청 멋져지고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가 무언가의 전문가가 돼 있을 것 같지만 그냥 나예요. 나이 먹은 나. 10살 더 먹은 내가 되거든요. 그 상태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5층기라고 불러요. 그냥 나이 먹은 나. 내가 10대 여러분들 고민 많잖아요. 그쵸? 고민 많은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는 사람들도 아주 극히 일부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20대, 30대와 다르게 20대, 30대가 돼도 엄청난 혼란 속에서 살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쵸? 여러분들 20대 되면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하세요. 그때 가장 적기입니다. 예. 그때 안 하면 지금도 못해요. 영원히 못해요. 예. 그래서 왜 우리는 여전히 어른이 됐는데도 내 삶에 대해 고민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웃을 수 있지만. 왜냐면 진짜 자기 지금 문제라서 그래요. 왜 나는 여전히 어른이 됐지만 내 삶에 대해서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꾸미고 뭐고 잘 모르겠을까? 이런 게 과연 나의 개인의 문제일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해결해야 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이 사회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적성검사 받았죠? MBTI 다중지능 검사 이런 걸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쵸? 그런 걸 내가 받았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대학 정규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다 받았어요. 그럼 이게 나옵니다. 이제 저는 항상 4번 유형이었고 예술가형이었어요. 예술가형을 선택한 당신이 갈 수 있는 직업 파티시에, 웨딩 플래너,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등이군요. 이렇게 나와요. 그쵸? 되게 멋지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선 당신은 여러 가지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미술학과를 전공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놀랍게도 당신은 그런 재능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아주 심플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 되고 그 직업을 위해선 무엇을 배우면 되고 그래서 그 재능을 얻으면 나는 그 직업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가 이런 상황이 와요. 이렇게 나의 인생은 굉장히 창창해. 나는 지금 재능을 잘 열심히 쌓아서 그 학교에 가서 그 직업을 가지면 될 거야 라는 아주 심플한 계획을 갖고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플한 계획과 다르게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 오죠. 이게 뭐죠? 폰트가 넘어가 버리네. 꿈이 뭐임? 먹는 거임? 이러면서 머릿속에 단 하나의 글자만 남게 돼요. 취업. 그쵸? 여기 미성년자가 있어서 유감스럽지만 닥치라고 하죠. 닥치고 취업. 예, 이런 상태가 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 머릿속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취업. 이렇게, 그쵸? 빨리 취업하자. 이런 상태가 돼요. 그거의 어떤 결과는 뭐냐면 바로 무기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학교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는 뭐냐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방법을 모르겠다거나의 문제보다도 나는 뛸 힘이 없다. 그리고 뛸 생각이 없다. 여러분들의 전문 용어로 잉여다 라고 할 수도, 잉여력이 쩐다. 이렇게 멘탈이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상태의 많은 청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좀 구원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10년 뒤에요. 지금 이상한 얘기 같지만, 이 시간이 갑자기 기억날 거예요. 10년 뒤에. 예, 소주 3병을 딱 먹었을 때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올게요. 무기력. 난 무기력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자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일단 나의 욕구를 모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요즘에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영상 많이 나오죠. 질문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기자들, 그쵸? 오바마 대통령이 막 질문하는데 안 하잖아요. 왜 우리는 질문이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 질문이란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아왔어요. 내가 로즈의 스펠링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로즈의 스펠링이 뭘까? 이렇게 씩 웃으면서. 그쵸? 우리는 그런 질문만 받아왔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질문. 그쵸? 그래서 내가 답을 못 맞히면 이제 잘못된 거고, 맞히면 이번엔 어떻게 잘 살아나간 거죠. 그쵸? 하지만 질문은 계속 던질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지만 그냥 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세상엔. 그쵸? 왜 살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자라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꿈 이런 거 다 떠나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거 안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배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운이 좋다면 그것이 직업이 될 수 있다는데 이건 진짜 운이 좋다면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머릿속에 다 떠올리는 건 직업일 거예요. 그쵸? 뭐 간호사, 뭐 외교관, 뭐 유엔 사무총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선수, 연예인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단 한 명도 직업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릿속에 제가 생각을 맞춰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100억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세계 여행입니다. 그쵸?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일 거예요. 그쵸? 그것이 충족된다면 세 번째 결혼 또는 재혼일 거예요. 그쵸? 거의 그래요. 여러분들과 10년이 지나서 이분들은 왜 달라졌을까요? 뭐냐면 직업이라는 건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분들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을 다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구급 공무원이 행복의 지표가 아니다라는 걸.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내가 행복하고 무언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30대가 돼도 또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어른들이 등산을 갔다 내려와서 막걸리를 마시고 또 등산을 가고 또 등산을 가요. 왜냐? 꿈이 없으니까. 그쵸? 내가 꿈은 둘째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청소년기 때부터, 청년 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주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아니어도 꼭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제안해 주자라는 거예요. 내가 꼭 내 욕구를 꼭 직업으로 가져야 되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가장 들어왔던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친구의 부모님은 검사 판사예요.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 친구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좋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건 프로게임이에요. 프로게임. 그래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고민을 했어요. 저는 검사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사실 게임을 엄청 잘해서 프로게이머가 돼야 됩니다.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검사 판사에 조용히 하고 하지만 여러분은 게이머도 좋은데 그쵸? 게임 BJ 그쵸? 아프리카 TV 나와서 막 최고인데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솔루션은 뭐냐면 게임을 법률적으로 상담해주는 검사가 되라 라고 해줬어요. 그 친구가 뭔가 이거 엄청난데? 이러면서 돌아가더라고요. 뭐냐면 직업이라는 세계는 지금 굉장히 바뀌었어요.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냐면 길가에 10,000원과 50,000원이 떨어져 있는데 뭘 주어야 될까요? 뭘 주어야 됩니까? 그쵸, 둘 다 줘야 되죠. 예, 이분들 지금 50,000원인가? 막 이러고 계세요, 지금. 둘 다 줘야 되죠. 맞아요. 지금 세계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융합이 가능한 세계예요, 직업이. 아까 대표님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들을 이렇게 워크숍과 캠프와 뭐 이런 청년 기획자들을 만드는 어떤 포럼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모티브하우스고요. 인테리어 회사 아니에요. 꿈 찾아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로 하는 일은 먹는 일이에요. 벌어서 계속. 옆집이 페리카나기 때문에 계속 치킨을 시켜서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뭐 치킨이 아니면 꺼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기하면서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꿈의 날 만드는 게 저희 꿈이고요. 꿈의 날은 빨간 날로 만들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쉬면서 생각하자. 꿈이 뭔지. 왜냐면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건 꿈꿀 시간이니까. 그쵸? 힌트 3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빨리 갈게요. 일단 멘토를 구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쵸? 대학생들에게 지금은 멘토조차도 스펙화가 돼서 나의 멘토가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벌이 높고 얼마나 지혜롭고 인성까지 좋냐를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를 찾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의견을 들어주고 지지해줄 지지자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꿈의 지지자를 얻는 거예요. 그러기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꿈의 지지자가 되면 돼요. 아까 인솔 선생님 계셨죠? 인솔 하신 선생님 아니에요? 미안해요. 선생님한테 돌아가면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꿈은 무엇인가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힘내세요. 바카스 이러면서 딱 끝나면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아시겠죠? 부모님한테도 꿈을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꿈을 이루는데 돈이 제일 중요하다? 절대 아닙니다.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벤처 사업을 한다고 대회 나가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 1억을 받았어요. 1억이 받았을 때 물론 치킨을 먹으면서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근데 놀랍게도 내가 그 전에 돈만 있으면 난 분명히 했을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다 짝대기 긋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돈이 진짜 있을 때 정말 이걸 해야 되는 것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억을 만약 준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1억을 준다 뭐 하실 거예요? 여행을 갈 거라고 말할 거지만 진짜 1억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적금을 들까? 뭐 이런 거 있죠. 옷을 좀 뭐 이런 거 그쵸. 주택청이야? 여러분들은 게임 캐시템 살 거고 그쵸. 마인크래프트 뭐 짝짝 지르고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는 평가의 절대 기준이 진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트렌드. 여러분들 중에서 사업가, 나도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요. 사회적 기업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건데? 그랬더니 저는 북극곰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북극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그랬더니 북극곰이 한 마리 있고 얼음이 위에 있는데 펭귄 3마리가 딱 있어요. 그쵸? 롯데리아 그 팥빙수 선전처럼. 그럼 얼음이 점점 녹고 있대요. 북극곰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딴 걸 찾아라.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다. 뭐냐면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왜냐면 사업은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장 많이 느끼는 영화가 뭐냐면 느와르예요. 느와르. 엄청난 주변 측근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면서 점 하나 찍고 와서 막 이렇게 근데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조차 헤쳐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진짜 좋아하는 거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 그냥 세상에 지금 그게 문제래 라고 하는 거 짚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아까 김미연 대표님 봤죠? 저분은 진짜 완전히 현수막 덕후가 되셨잖아요. 지금 거의 상태가. 꿈에서도 아마 현수막을 막 하고 계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절대 이게. 사업화되고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돼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영드 빠다 그러면 영드를 갖고 사업을 해야 돼요. 잘생김을 연기하는 셜록이 너무 좋아요. 뭐 그런 거 갖고 해야 돼요. 그런 거. 왠지 세상이 좋아 보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짚지 말고요. 자기 문제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으셨죠?